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의 김기찬 교수입니다.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보면 직장과 직업의 미스매치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과 직업의 미스매치의 현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를 제가 앞에서 하나 뽑아왔는데,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출석은 하셨지만 몸도 마음도 오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출근율을 계산을 하는데, 그죠? 출근율이 99%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 중에서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죠? 그래서 참고로 세계 평균이 한 13% 정도가 됩니다. 한국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의 출근율이 한 100%, 99%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텐데, 저는 기업에 가서 우리 CEO들을 만나서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을 물으면 거의 매출액 이익률,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3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죠? 한국은 평균 11%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못하죠. 11%의 사람만이 자기의 과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의 약점은 명장을 뽑아놓고 현장에서는 이 디스이네이블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이네이블드 되어 있는 이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요즘 AI 엔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직원의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그 직원의 경험을 통해서 이 미스매치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그런 회사들이 뜨고 있고, 저는 이 한 표에 오늘 이야기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장과 직업의 미스매치 문제가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그죠? 두 번째는 공채 중심으로 명장 중심으로 뽑았는데 현장에서는 솔루션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실 직원의 경험 중에서 최고의 경험은 기를 살리는 경험이에요, 그죠? 최악의 경험은 뭘까요? 기를 죽이는 경험이죠. 기운을 살리는 경험을 그걸 기운이라 하고, 기운을 죽이는 경험을 기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인드풀이라 그러고 마인드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서 직원의 경험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내가 직장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나르시시즘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사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킹덤으로 살아왔다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이 킹의 지시와 명령으로 사람들을 일을 시켜 왔다면, 이제는 공감과 임파워먼트로 팬덤을 만들어가는 이런 문화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비범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인데, 리더십이라는 건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성공의 경험을 인정을 해주고 사랑을 해줄 때 직원들은 자기의 나르시시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 그죠? 매슬로의 욕구 중에서 세 번째 욕구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보호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를 살려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오늘 이 과제입니다. 직장과 직업의 미스매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개념으로서의 직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SNS상에서 남아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 경험의 흔적이
SNS에 남아 있고 그 SNS 상에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성공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만 성공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KPI를 바꿔라. KPI가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 이 공급자 중심의 인덱스가 아니고 키 피플 인스파이어드. 자기가 인정받고 영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특히 MZ 세대는 조그마한 실패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거든요. 그 조그마한 실패에 민감한 이런 MZ 세대들에게 어떻게 성공 경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직장에서의 가장 핵심 기회는 어떤 걸까요? 가장 똑똑하고 여러분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가장 외모도 뛰어나고 영어도 되고 경쟁력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우리 직장에서 인정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MZ 세대가 기업의 엄청난 글로벌 기회입니다. 그죠? 그 엄청난 글로벌 기회를 살려주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죽어야 될 것이 관료제가 죽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수백 년의 역사에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관료제가 죽고요. 인파워먼트와 이네이블먼트와 엠퍼티가 살아있는 휴마노크라시가 살아있을 거다. 이제 전략의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전략이 15라면 문화가 85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거죠. 전략은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문화는 공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인재 관리의 방법을 위해서 이제는 기업에서 CEO라고 하는 이 익스피리언스를 관리해주는 이런 책임자들이 등장하고 있더라. 에어비앤비처럼. 그래서 이것을 이때 가장 중심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을 하나만 뽑는다면 그것이 엠퍼티다. 그죠? 엠퍼티라는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공감은 행동을 여는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지금까지 인사 관리가 머리를 관리했다면 그죠? 지금은 가슴을 관리하는 시대. 그 가슴의 흔적이 엠퍼티로 남아있고 그 엠퍼티의 효과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성과가 만들어지는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리더라고 하는 게 뭘까? 인파워먼트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들인데 여러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발표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